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로.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다음은 2부 시간으로 일단 북한의 올림픽 패싱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공식화한 거죠. IOC에서 이걸 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갖고 여러 국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근데 왜 국민에서 이걸 냈지? 네. 뭐 다 냈는데 제가 골라온 겁니다. 네. 너도 네. 참 그 편애가 있어. 네? 네. 편에는 없고. 조중동과 국민을 너무 사랑해. 아니. 자,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덤. 자, 북한 불참 확정, 스타들은 보이콧, 도쿄올림픽 패싱. IOC는 한국 시각으로 9일 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8개 종목에서 북한의 몫으로 돌아간 18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각 종목 예선에 다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체육성은 지난 4월 6일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 보건 위기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최 110, 2021 4월 6일. 네,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북한의 하계올림픽 보이콧은 이제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 이후에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스포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북한이 경기 자체에 불참하는 걸로 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스가는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자기하고 그렇죠. 어떤 형태라든지 한 자리에 만나게 하는 그림을 그려갖고 지들이 뭐 동북아 사태를 뭐 해결을 했네 어쩌네 뭐 이런 그 외교적 헤게모니를 얻으려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원천 차단한 거죠. 원천 차단을 해버린 거죠. 아무튼 일본은 미친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슨 말씀이세요? 어저께 갑작스럽게 내가 그랬잖아. 스가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 미국 스가든 한국 스가든 지금 미국 스가든 한국 스가든. 아니 일본 스가든 한국 스가든 종잡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올림픽 관중을 받겠다고 어저께 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예약한 표들 그 환불 안 해주고 버틴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제는 무관중이 아니라 유관중으로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나라를 망토를 지게 하려고 지금 스가가 일어나? 싶을 정도로 가고 있는데 국민 한 80% 반대는 반대도 아닌 걸로. 네. 뭐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대요. 근데 네. 이제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중인데도 지금 유관중 개최를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북한의 이 그 성견 지명이 그대로 나온 거죠. 저것들은 절대로 선수들이나 일본 국민들을 비롯해서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1도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래서 미리 참석하지 않겠다,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거죠. 놀라운 게 더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놓고 스가는 정작 국회에서 나는 올림픽 주최자가 아니다. 이게 뭔 말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 총리시잖아요. 총리인데 자기는 올림픽위원회 이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지.
예, 나는 올림픽을 주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고 발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무슨 내로는 아니 그리고 이게 무슨 나는 무책 책임 이탈이야. 없다는 거지 스스로. 어?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론들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일본 지자체에서 고이케 여사가 아예 지자체의 의회 그 도쿄 의회 결정을 해갖고 이거를 그냥 확 때려 막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건 스가는 올림픽 주최자가 아닌 게 밝혀졌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주최자가 아니면은 도대체 또 어떡하냐 거기? 근데 대표인데 국가 원수잖아요. 정상이잖아요. 이 시기는 올림픽 개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행사에 절대 나타나면 안 돼. 그래서 안 나타났구나. 그때 성화봉송 때도. 성화봉송 때도 그렇고 개막식 때도 절대 나오면 안 돼. 근데 뻔히 나오겠죠? 왜요? 자기 주최자가 아니라면서요. 주최자는 아닌데 사진은 찍고 싶거든. 이게 셀카 매니아거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으러 사람들 많은데 간다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엊그제 그 기차에서 투신 사망을 한 걸로 보여지는 이제 재무담당 있었죠. 격리부장. 격리부장님. 네. 네. 이제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일본에서 일본 나오고 내에서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림픽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게 내부 고발자가 있었대요. 굉장히 많은 돈이 외부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지금 올림픽 개최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고발자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거라는 거지. 근데 그 내부 고발자가 그 회계 담당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부적으로 고발을 했는데 회계부정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정작 고발자가 자살을 함으로써 이게 끊어졌다. 물론 자살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자살로 추정을 할 뿐이지. 뭐 열차에 뛰어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약간 빨간 마티즈 기운이 솔솔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제보했던 내용이 뭐냐? 이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이와 관련되는 유관 단체에다가 돈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 원을 26억 엔 이상을 국회의원들한테 뿌렸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국회에서 다 올림픽을 강행하는 쪽으로 의원들이 주고받았다 그러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 와. 이 상황에서 이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그 고발의 진위를 알 수가 없네. 밝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가장 핵심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서나 뭐 죽음을 암시하는 정황이 지금 발견이 안 됐대요.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이면 뭐 유서를 남기든지 뭐 내가 자살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본 올림픽은 막장 중에 최고 막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안전 보장을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좀 선진국, 좀 이름 있는 선진국 그 관련된 그 선수단에 대한 처우하고 네. 중소 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에 대한 선수단에 대한 이 매뉴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뭐 개인 격리해주고 개인 밥 주고 뭐 통제가 가능한데 그거 아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리를 안 하는 쪽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들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열렸을 때 이 선수들이나 이 주변 관계자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수는 선수촌 아파트에 들어가. 네. 근데 선수를 보조하러 온 뭐 가족이 됐든 코치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선수촌 안에 방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도쿄에 있는 숙박 시설을 제공을 해야 돼. 네. 근데 이 제공한 시설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를 150개 정도로 한정해 갖고
그 시설에다가 이 사람들을 다 몰아넣겠다는 거야. 몰아넣는다고요? 콩나물 시루를 만드는 거야. 이 코로나 시국에? 왜냐면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되니까 각 건물 하나를 통째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150개 이하로 제한해갖고 그 안에다 몰아넣는다고 하니까 1인당 뭐 기본적으로 한 2명, 3명, 심지어 4명 이상도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나 좀 유명 국가나 힘 있는 국가 사람들 1인실 주고 좀 어려운 국가 사람들은 4인실, 6인실로 만들어서 막 밀어넣겠다는 거지. 아이고. 근데 이게 일본이 뭐 뭐야. 객실이 크냐고, 숙박업소. 되게 조그만하죠. 작잖아요. 되게 좁잖아. 근데 오히려 거기가 나을 수도 있어. 응? 골판집 침대보다는 그래도 아. 그쪽은 아, 제대로 된 침대 깔아줄 거 아니야? 네. 엄마야.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강행을 하면서 유관중 경기에 거리 응원에 페스티벌까지 할 거는 다 하겠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할 선수들이나 그 감독들이나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일본에 가서 어떤 숙소에 묵을 것이며 어떤 식으로 대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나요? 모르지. 가봐야 알죠, 그거는. 그래서 지금 처음 와본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야 왔더니 사람 완전히 가둬놓고 일회용 도시락 같은 것만 먹이고 외부 생활도 안 되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나 올림픽 하다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SNS에다 계속 고발글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콘돔하고 술은 맘대로 주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지금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 그다음에 올림픽 테니스 여자 단식 금메달 타이틀 홀더 모니카 푸이그 뭐 이런 분들은 이미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좀 연봉이 좀 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지명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참할 거예요. 야구에서는 대만, 중국에 이어서 호주도 세계 최종 예선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개인 종목이 아닌 단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감염 위험이 너무 높아져요. 그렇죠. 이게 뭐 하루만 하고 싹 빠져나오고 이게 아니잖아. 토너먼트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접촉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이게 넘어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참가국이 16개 국가가 예를 들어 축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팀이라도 나오잖아요. 대회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감염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몸을 부다치면서 헉헉대면서 운동들을 하는데 그게 안 없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어차피 이런 입장에서 북한이 먼저 저렇게 시원하게 패싱을 했는데 아직 우리 쪽에서 이제 결론이 안 나왔어요. 네. 결론이 안 나오는 이유들을 보니까 최근에 TV조선이 열심히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 중계하고 있는 그게 네. 엄청 거하고 어제도 하던데. 그게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네. 민주랑님께서 기자단을 몰아넣는다고 그리고 취재 제한 이 기자단 숙소를 300개에서 150개로 줄인다고 팩트 체크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더 잘 됐네. 이제 기자들이 리얼하게 올릴 수 있겠네 기사를. 기사를 쓰지 말라잖아. 기사들한테 기사를 쓰지 말라잖아. 기사 작성을 자제해 달라잖아. 헐. 팩트 전달하는 거 이외에 다른 쪽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달라는 거 아니야. 코로나 기사를 못 쓰겠네. 그렇지. 이게 일본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 자체를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한 게 더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론들이기 때문에 기레기지만 그래도 그 다른 나라에는 저널리즘 원칙을 가진 기자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오히려 그것까지 다 까발려서 분명히 심층 탐사 보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자단들에 대한 대접도 이 정도 일진데 이야. 나머지 선수단이나 선수 가족들에 대한 대접은 어쩔까 싶고요. 사실 이번에 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리게 되면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올림픽 시즌 중에 일본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실 강행을 한다고 치고
정상적인 나라가 나온다고 치면 예를 들어 독일 축구단이 온다고 치면 이 독일 축구 경기 보러 오기 위해 브라질 축구 경기 보러 오기 위해서 최소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갖고 엄청난 숫자를 기록할 건데 자 일본은 현재 보여지는 대로 완전히 통제 상태고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교통도 엉망이고 날씨는 더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다 숙소를 차리고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갖고 경기 보는 방식으로 해서 이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근데 저는- 우리 코로나 입장에서는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근데. 바뀌가 그래. 결과적으로. 그러게. 그래서 이 3천만 명 가까이 최소 뭐 1,2천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만 올림픽이 강행된다고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일본이 그것까지도 통제와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관광객을 받아놓고 2주일 동안 격리해놓고 그다음에 경기 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아직도 안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본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열어놓고 보자. 아직 근데 긴급 어떻게든 사태인데. 되겠지. 긴급 사태인데 아직 20일까지. 20일까지 해놓고 그래도 아, 계속 세상에. 숫자가 여전히 유지가 되면 올림픽 때문에 긴급 사태를 해제하고 예, 당분간은 모든 통계라든지 검사 조치 같은 걸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1,800명, 2,000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루에. 근데 10,000명대로 줄였는데도 검사 검사자를 수를. 그런데도 계속 숫자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진짜 만약에 이번 올림픽에 우리나라가 불참을 했으면 좋겠지만 불참하더라도 조중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레기들이 외로운 본국으로 꼭 올림픽 취재를 하러 가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 조선일보는 울면서 가야지. 꼭 가셨으면 중계권이 좋겠어요. 있기 때문에 꼭 가셨으면 울면서 좋겠어요. 조선일보는 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응원해 주세요. 그분들 꼭 올림픽 취재 갈 수 있도록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애국심이 뛰어난 그 기사를 썼던 기자들을 골라가지고 꼭 보내고 포상 싶네요. 휴가 형식으로 꼭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 듭니다. 아까 얀센 백신 맞은 아까 배준용이 걔? 배준용이도 갔다 와. 일본 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 네. 가갖고 나는 백신 맞았다고 좋다고 해. 후쿠시마 쌀도 있고 그러니까. 방사능도 있고 박사능도 있고. 네, 지진도 오고 돈 모아서 걔네들 일본 올림픽 취재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다 보내야 돼. 단체로. 네, 조선은 중계를 해야 되니까 네. 공중파부터 다 갈 거예요. 네. 다 돈 모아서 또 보내드리고 싶네요. 예. 아이씨 가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상황은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